10년을 들어도 감동적인 노래처럼 10년 동안 변함없이 만족을 준 차가 있습니다. 2011년 마케팅 인사이트 선정 10년 연속 고객 만족 1위 르노 삼성 자동차.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천진, 대인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혈압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예,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이야, 예. 혹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은, 말을 하는 저 본인 역시 지금 대단히 반가워하고 있다. 저도 제 목소리를 들어본 지가, 좀 되게 오래된 것 같으네요. 그리고 오늘은 방송 시간도 제가 목이 낫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독한 약도 먹고, 침도 맞고, 계속, 예, 좀만 더 나아지면, 좀 쉰 소리가 좀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당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뜻 좀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아직도 살짝 목이 쉬어 있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가려질 정도로 목이 회복이 되었네요. 어저께 방송에 완전히 제가요 지금요 목이 이래갖고요 이런 목소리를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오후 지난 다음에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되게 빨리 낫는다고 제 목이 잘 쉬고 잘 돌아오는 종류의 목소리거든요. 마이크 테스트 그래서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낭창낭창하게 나오느냐 목소리 톤 마이크 테스트 선생 동차 밝았느냐도 할까요? 밝아.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들 그러실 것 같으네요. 오랜만에 그동안에 목소리 관리를 제가 좀 잘 못해서 감기, 후두염, 그리고 공연 후유증 등등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들려드리는 데 대해서 제가 미안해 하는데 제 진심으로 미안해 해도 사람들이 잘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안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즐겁게 음악을 들을까요? 이 노래는 제가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유독 자주 보내드린 노래 중에 하나예요. 자주 보냈다고 해서 한 10번 튼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폴로 440의 Stop the Rock입니다. 듣고 계신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신의 차례입니다. 위히. 웬일로 프로그램 제목도 얘기하고 이름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좀 착해지려고. 이히.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아니,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알켜들어서 차단해. 경고, 반나라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We're all going to die, damn it.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뭐 아폴로 440 노래 들었으니까 그럼 다프트 펑크 들어야죠. 예정된 식순이잖아요. 이게 뭐 테크노든 댄스 뮤직이든 일렉트로닉하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사람이 놀려고 만드는 음악은 이 정도 나와줘야 된다.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사실 오해를 받기가 되게 쉬운데다가 말도 안 먹히는 그런 경우, 라서 잘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게 상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요 시간대에 우리 식구들끼리의 얘기는 사실 통할 수 있는 문 장광설을 이렇게 또 늘어놓으면서 빨리 도입부에서 얘기를 안 들어가는 오랜만에 얘기를 하니까 좀 폼 좀 잡으면서 분위기 잡으려고 너무 독촉하지 마서 얘기할게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그 생활권에 대한 배려라는 이게 이제 돼 있는 나라에서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뭐 더 그들을 뭐 동정할 필요도 없고 동정은 사실은 뭐 오히려 부담 가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해줄 걸 딱 해주고 나서 고개 빳빳이 들고 사는 게 나은데 평소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제대로 안 쓰고 뭐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서로 뭐 이런 거 안 해놓고 있다가 괜히 죄의식 느끼면 나중에들 난리 치는데 심지어는 장애인을 소재로 한 개그나 막 이런 그런 쇼까지 막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엽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론은 그런데 이르른다니까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최소한의 예산,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된 인식, 뭐 다 같이 사는 건데 뭐 이런 최소한 우리나라처럼 장애인 내쫓아라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데모는 안 하는 이런 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개그의 소재도 삼고 같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투리 쓰는 사람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아, 정치인, 직업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아, 이 모든 것들이 지킬 거를 지키고 간격이 유지가 되는 나라에서는 다 코미디의 소재가 되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나라에서는 이건 이래서 소재가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소재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좋아요 아주 그 도가니가 정말 그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혁혁한 성과를 또 올렸잖아요. 이 영화 예술이 영화 자체의 감동 뭐 다 그렇지만 이 영화가
이런 힘이 있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론을 모으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 분노의 힘 아니에요. 저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에서 그 희노애락이라고 할 때 그 노가 들어가 있잖아요. 분노할 때 그 노가. 야, 희노애락의 그 노가 분노할 때 그거 맞지? 노동할 때 그 노자 아니지? 그거잖아요. 희노애락의 노가, 응? 네, 분노. 그 음악도, 또 영화도 모든 예술이 사람을 슬프게 만들 수 있고, 기쁘게 만들 수 있고, 다 좋은데 사람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 그 분노가 뭐에 대한 분노냐? 이 문제잖아요. 부당한 것들에 대한 분노.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무기력감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뭔가의 좀 발전적인 뭔가를 위한. 그런 면에서 도가니는 정말 작가, 그리고 영화 감독, 배우, 또 많은 스태프들이 그 글과 그게 또 영화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자신이 없었고 한 텀 쉬어가려고 생각해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보고 늦게 분노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그 정당한 분노의 불길을 당겼을 때 말려줄 수 있는, 제가 누군가를 말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습죠, 얘기가 지금. 웃으셨죠, 지금.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역할 때로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그 문제를 보면서 제가 고통을 같이 느끼고, 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보면 오바해가지고, 그거 보고서 분노의 불꽃을 튀기면서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다음날 그 얘기 또 하고, 이게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근데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성폭행을 가한 도대체 몇 가지가 걸립니까?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단어들이. 성폭행도 그렇지만 장애인, 미성년자 다 우리가 이제 분노하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미성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한 뭔가의 그런 범죄들. 성범죄자를 이제는 초범도 팔찌를 채우겠대요. 그리고 성범죄자, 성폭행에 대한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저는 오해를 받고 욕을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잘못 전달될까봐 분명히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자체. 초범이라도 성범죄자에게는 팔찌 채워야 된다. 충분히 고려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소시효 없앤다. 성범죄자는 이 지구상 끝나는 날까지 잡아들인다. 오케이. 좋은 것 같은데 가령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공소시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도둑질이나 강도나 뭔가 나쁜 짓을 했는데 30년이 지났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 이걸 뭔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는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30년 동안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혔어도 도망을 다녔다면 죄값 치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 얘기를 듣고서 제가 며칠 전에 기절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정말 감옥에 가서 차라리 징역을 살았으면 옛날에 나와서 마음 편하게 살았을 거를 30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돌아다녔을 것이라는 가정을 누가 하나요? 30년 동안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너무 배두드리면서 도망치면서 마음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아냐고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죄가 뭘 없어지냐고요. 무슨 죄가 왜 없어요, 그게.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범죄자를 수사하고 이러는 데 쓰는 비용의 한계가 30년 뒤까지 그거를 추적을 해서 잡아야만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고 이런 거냐. 아니면 정말 거기까지 더 비용을 들이고 어느 선에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게 이제 정말 그 극한의 그래프를 넘어서는 그 상황에서 공소시효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넘어가는 거지 그게 누구를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범죄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앤다. 아니, 전 반대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초범인데 팔찌를 채워. 공소시효를 없애. 이거 지금 범죄자 저지른 사람들 얘기잖아요. 근데 돈이 우리가 무제한으로 있으면 당연히 다 쓰는데 이게 다 비용하고 결부되는 얘기라면 예방 쪽이 먼저 여야 하지 않나요? 그거는 그 범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말장난 같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을 철저하게 잡아내고 색출하고 처벌하는 거, 순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비용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방 쪽으로 우리가 돈을 배치할 거를 다 배치하고 그러고도 아직 돈이 있으니 끝까지 이놈들 잡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거를 면밀히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고 법을 그래서 만들고 바꾸고 그거를 집행을 해야 하죠. 그걸 누가 하나요? 그러라고 저 여의도에 사람들 우리가 뽑아서 모아놨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성적으로 하도 터뜨리고 다니니까 우리가 그거는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바람이 났다, 연애가 났다. 이건 개인사잖아요. 근무 시간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바람을 핀 게 아닌 이상 사실 그거 터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적으로 폭언을 퍼붓는다. 성적으로 뭔가 무리를 일으킨다. 시끌시끌하게 만든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 여성에 대한 의식, 성범죄에 대한 이게 없는 것 같다. 응? 그래가지고서 성에 대한 얘기들, 진짜 와. 있죠. 그래도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량이라는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겨우 그 정도의 의식과 그 정도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범죄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와 어떻게 보면은 나름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 사촌 동생이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저한테 문자를 날리면서 크크 저도 이제 사회 지도층 문자 왔는데 귀여워갖고 그 과장인데 사회 지도층 귀엽죠. 근데 그 사람 진짜 지도층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고양이 발에 생선을 맡겨놓은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줄이죠. 도가니를 보고 분노하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와 그리고 성폭력과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온 국민이 같이 분노하고 공감하고 할 기회가 됐단 말이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확 이끌어낸 그 분노와 연민과 인간애와 이 마음을 정교하게 그 에너지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광장에다가 또 목을 매달아라. 와. 범죄자의 인권 따위는 깡그리 무시해라. 이 지구상 끝까지 색출해라. 그러다 식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식으면. 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영화는 숨인데요. 숨. 영어로는 엘보우 룸이라고 붙어져 있는 독립영화인데 뭐 도가니가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영화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어요. 이 영화는 도가니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딱 대칭되는 지점에 있는 것 같은 영화인데 직접 1급 장애인이 직접 배우로 출연해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폭력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하지만 너무너무 각도가 달라요.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영화가 얘기를 넌지시해 주는 게 있다면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봐라라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전에 우리 그 장애우에 대한 얘기 저희 고스트스테이션에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장애우에 대한 논쟁이 이론적으로 장애우, 자기를 스스로 우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호칭을 장애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데 대한 관점들은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논쟁이 필요 없는 게 본인들이 싫다 그러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장애우에 아무리 사랑의 마음과 모의 마음을 뭐 100만 개를 담았어도 그걸 듣는 당사자들이 싫다잖아. 무슨 논쟁을 하냐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숨 영화는요, 이럴 때 다운로드 공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세상에 쓰임새를 갖기 위해서 다운로드로 이거 볼 수 있다면, 이거 근데 정식으로 돈 받고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실은 어떤 경로로 정식으로 돈 받고 구할 수 있으면 다시 돈 낼게요. 미안합니다. 말을 하다가 말을 할 자격이 없어져 버리네. 말을 할 자격은 제가 지금 상실했지만, 근데 얘기는 할게요. 카메라가 배우의 시각에서 계속 가거든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때 움직일 공간, 생활권이 없는 거예요. 엘보룸이라는 게 팔꿈치 움직일 만한, 정말 사람이 만원 버스 안에 쿡 가슴이 조일 때 이 팔꿈치 움직여지는 공간, 사람이 최소한 숨쉬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공간에 대한 단어인데, 어찌됐든 여기서는 그 성에 대한 그 분노와 이 아기가 생기게 될 때까지, 이 1급의 장애인이 아기를 갖게 될 때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심판 얘기에서 각도를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가 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권리와, 하여간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설명할 능력도 없고 보시면 또 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도가니 다 좋은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해내지 못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스 안에서 우리가 장애인 분을 봤을 때, 혹은 길에서 마주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오버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거를 마땅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이렇게 사는 것도 그것도 창피한 거고, 이런 기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돼. 배운 바도 없고 명확하게 아무도 얘기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어줍지 않은 동정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데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없다라는 건데, 이게 일시적으로 우해서, 그러면 또 그 행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의 종복이라고는 하지만,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전시로 갑니다. 전시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도가니가 훅 얘기가 뜨고 나서는 전부 더 두들겨 패, 더 강력하게 대응해, 강하게 잡아, 더 때려 패 말고는 아무도 대책을 못 내놔요. 그런 얘기 안 해요.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일 성범죄자의 인권 얘기가 나오죠.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고 역적 취급해가지고서 여론으로 포화를 때리겠죠. 저희는 동굴 원시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국가랑 사회가. 자,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자에 대한 분노의 카텐을 닫아두고, 분노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카텐을 이렇게 딱 쳐서 못 본 척하고, 그리고 1분만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그 소녀에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전혀 반성이나 일말의 의식도 없는, 그리고 더 독사 같은, 나중에 추록하거든 보잖아. 막 이따위 정말 사람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 근데 정신의학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데미지가 회복 불가능한, 자기 자신 자체가 다친 인간인 거거든요. 불쌍히 얘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까지 저지르는 상황으로 가도록 이 사회는 뭘 했냐는 거죠. 이 사회에서 금수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르고 쓰레기 취급을 받으나,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려는 대로 노력을 하나 똑같이 자기를 쓰레기 취급을 한다면 그 사람은 범죄를 안 저지를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네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사람은 범죄를 안 저지를 만한 이유하고 뭐를 이렇게 사람 주변에 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복지잖아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회의 절벽 끝에서 정말 인간이 절망해서 우리 딸들에게, 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흉측한 짓을 저지르는 일까지는 안 생기도록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라라고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는 두들겨 패는 얘기, 잡는 얘기, 처벌 강화하는 얘기 말고 예방에 대한 얘기.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입니다만 너무 미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광장에 매달고 돌 던져라 얘기 그냥 또 계속인 것 같은데. 전 그래서 도가니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도가니 보죠?
돌 던지는 그 맨 앞면에 좀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돌을 던지시니까 우리나라가 이 꼴인 거예요. 자 보세요. 몽둥이 이렇게 달아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싹둑 이런 얘기하면서 제일 날뛸 게 저니까. 그래서 저 안 봐요. 못 보고 정말 자신 없는데. 하여간 이 정도 다들 화 내실 동안에 저 잠자코 가만히 있었잖아요. 옆에서 깐족 안 되고. 야, 그 분 뭐 도가니 얘기 무슨 얘기냐 안 돼요. 이름은 긴데요. 예방부터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잘 됐다. 화들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화들 실컷 내시라. 자, 이쯤 됐으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우리의 분노나 이런 사회의 분노가 유효하게 계속 갈 수 있는 뭔가의 방법. 그리고 이게 정교하게 딱딱 집행이 될 수 있는 순서대로 어느 순서냐, 이렇게냐 저렇게냐 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기에는 무슨 얘기야, 되게 사실은. 네, 제 노래 중에서 절망에 관하여 보내드렸고, 오늘 사실 좀 내용이 좀 그런 얘기들을 갑자기 제가 말문이 열리고 나니까 얘기를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좀 끝나는 시간까지 조용한 노래,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들을 몇 개를 좀 뽑아봤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만 듣는 것도 좋은데, 노래를 들으면 잠이 굉장히 즐거워지는 노래들이 있고, 먹는 게 맛있어지는 노래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이 뒤에다 이렇게 휙 깔아놓는 음악이라고 해서 꼭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듣고 계신 노래는 YMO의 통푸인데요. 동풍. YMO 노래들은 수학적으로 항상 구조 얼개들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리듬이 이 정도 나와도 뭔가를 생각하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방법은 몸을 쓰는 거거든요. 몸을 가만히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있다고 해서 꼭 생각이 잘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그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으면, 그리고 땀을 흘리고 있으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몸이랑 마음이랑 따로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리듬이 없는 조용한 노래가 꼭 생각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 제 이론 아닙니다. 이런 왜 우울한 댄스 뮤직 아주 좋습니다. 댄스 뮤직이고 리듬이 있지만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막 우와 이런 놀아나는 분위기가 아니고 좀 가라앉는 듯한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항상 자극해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부드럽게 눈을 감고 몸을 흔들 하고 있으면 생각이 많이 가는데, 보컬이 이거보다 좀 덜 나오는 노래면 더 좋죠.
슈퍼보이스 노래들이 일단 나이트 클럽에서 어울리는 노래가 오히려 좀 적을 정도인데 감상용으로 아주 좋고 이렇게 속닥속닥 되는 목소리들을 생각하기 좀 편하고 좋죠.